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최근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 손상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은 흔히 발생하는 부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에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인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절의 5월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후텁지근하다 할 정도로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깥 활동은 정말 많이들 하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러닝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무릎 건강에는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봄철이 되면서 날씨가 또 좋아지면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늘리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운동은 다 건강을 위해서 좋겠지만 이제 갑자기 또 안 쓰던 이제 무릎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서 좀 더 무릎 증상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는 걸 느끼시나요? 어떤가요? 네, 요즘 들어서 더욱더 체감을 하고 있고요. 어. 네, 그래서 또 물론 크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본적인 그런 무릎 통증, 이제 가벼운 통증부터 또 기본적인 그런 염좌부터 이제 심하게 다치는 그런 분들까지 네. 다양하게 이제 진료실에 많이 오시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또 갑자기 시작하시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십자인대가 좀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릎 십자인대라는 거는 이제 무릎 이제 안에 이제 지금 화면 보셨을 때 제가 만지고 있는 모형의 앞쪽에 무릎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 덮개뼈를 젖히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저희가 무릎 안쪽에 이제 관절 안에 위치하게 되는 십자 모양으로 이제 X자로 교차되는 형태의 인대를 저희가 십자인대라고 동칭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인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많고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무릎의 주요 인대라고 하면 저희가 총 4개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무릎에 이제 관절 안에 있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네. 이제 측면에 이제 위치하는 무릎 안쪽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와
이제 바깥쪽에 있는 무릎 외측 측부 인대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주요 인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은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네. 뭐 이제 축구 선수들도 네, 이런 그러시죠? 질환 네. 때문에 뭐 갑자기 운동을 쉬기도 하고 수술도 받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상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뉴스나 기사로 접했을 때 저희가 좋아하는 운동의 이제 그런 운동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이제 마감하게 되거나 이제 크게 길게 장기간 쉬어야 되는 그런 장기 부상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기사로도 이제 저희 대중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모습을 취할 때, 저런 네. 자세를 취할 때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네, 이게- 아까 네. 봤던 화면을 그러면은 제가 준비했던 그 부상 장면인데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무릎이 이제 주로 안쪽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전하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려고 이제 회전하는 그런 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무릎에 이제 회전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무릎이 접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네. 무릎이 또 안쪽으로 좀 꺾여 있는 그런 내반 힘을 받으면서 이제 회전력을 받아서 우리가 십자인대 파열이 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제 포지션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화면의 사진에 제가 준비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무릎이 지금 축구 선수분이신데 이제 무릎이 착지하는 그런 과정이 더 대표적이긴 하겠고요. 이제 무릎이 이제 과하게 펴지는, 과도하게 이제 펴지는 힘을 받는 그런 과신전 부상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증상이 어떤가요? 이제 뭐 소리도 좀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무릎 이제 십자인대가 우리가 다쳤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이제 증상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심한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치는 순간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뚝하는 그런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뚝하는 느낌을 이제 직접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하지만 이제 반드시 이런 이제 그런 뚝하는 그런 소리가 나거나 이제 느껴지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치는 상황에 특히나 또 이제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이제 급박한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다친 이후에 많이 빠르게 붓고 아프고 하는 그런 증상이 이제 다른 가벼운 부상보다는 더 빨리 증상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무릎 십자인대 혹은 뭐 무릎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좀 받게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검사들을 네. 받게 될까요? 이제 검사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분 상태를 평가하는 게 먼저 이제 신체 진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직접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 그리고 직접 이제 진찰을 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이제 십자인대 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붓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십자인대가 다치게 됐을 때 우리가 십자인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혈관도 같이 다치게 되면서 피가 고이고 이제 빠르게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신체 진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엑스레이 사진인데 저게 지금 손상이 된 무릎 사진일까요? 네, 사진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십자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나타나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무릎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제 저희가 골절이라든지 이제 관절에 큰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진단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말고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검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만으로는 이제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체 진찰을 순차적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릎을 좀 흔들어 보는 그런 검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진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전방 전이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자분 무릎을 이제 허벅지 뼈와 또 정강이 뼈를 이제 고정을 잘 한 상태에서 이제 상대적인 그런 전이 이제 이동되는 정도 여부를 이제 직접 흔들어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 이동 검사. 네. 도 해볼 수 그리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축이동 검사도 이제 십자인대 손상의 이제 그런 유명한 검사가 되겠고요. 이제 한번 앞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축이동 검사는 우리가 이제 무릎이 십자인대가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제 이 허벅지뼈에 이제 아탈구라고 해서 이제 조금 불안정성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사진에서처럼 이제 이 정강이 쪽을 약간 안쪽으로 회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무릎 전체에 약간 꺾이는 힘을 외반 여기를 가해주면서 이제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한 10도 정도 좀 구부려주는 그런 동작을 취했을 때 이제 무릎이 빠져 있다가 다시 우리가 장경인대라고 하는 이제 무릎의 힘줄 주변 힘줄에 의해서 이제 십자인대가 손상됐던 무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힘줄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복시키는 그런 이제 유발과 정복을 시키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진찰을 통해서 무릎 십자인대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검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추가 검사는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환자분이 이제 손상된 정도가 얼마나 심할지를 예상해 보기 위한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엑스레이라는 검사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텔로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분 무릎을 이제 허벅지 쪽은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강이 뼈 쪽 종아리 쪽을 이제 기계의 힘으로 인해서 앞쪽으로 이제 당겨보는 그런 유발 검사를 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는 것을 스트레스 엑스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로도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역시 가장 최종적으로는 MRI 검사를 하기도 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MRI 검사까지 하기까지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되겠는데 이제 엑스레이부터 CT 필요하면 골절이 동반된 경우는 CT도 해보고 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최종 진단은 MRI 검사를 통해서 상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림 보면서 이제 정상 MRI와 그렇지 않은 MRI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MRI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단층 촬영을 해서 볼 수 있는 측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정상 MRI 모습을 먼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어지는 전방 십자인대가 조금 더 앞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후방 십자인대가 이제 X자 형태를 이루면서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정상적인 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의 주행 방향이 이제 종아리뼈에서부터 정강이뼈에서부터 이제 허벅지뼈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화살표 모양처럼 이제 그렇게 팽팽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손상된 MRI 사진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정상의 네. 모습이었고, 자, 지금 손상된 MRI 사진입니다. 네, 이제 손상된 MRI 사진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상 MRI와 또 다르게 이렇게 인대 중간이 연속성이 없고 이렇게 끊어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종아리뼈에서부터 이제 허벅지뼈까지 이어 올라가는 그런 주행 모습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이 저렇게 끊어져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허벅지 뼈 쪽으로 이제 허벅지 뼈라든지 종아리 뼈 쪽으로 이제 좀 더 인접해서 이제 뼈에 부착해서 부착 부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까지를 진단을 하게 되는 과정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박상으로 여기저기 방치하다가 연골 손상, 나아가는 관절염 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또 질문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대 남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가 옆으로 넘어진 후에 무릎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 정도 드셔보셨고 아직 병원은 가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사연을 보면 저희가 이제 20대 환자분이신데 이제 자전거를 타다 옆으로 넘어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무릎이 심한 통증이 생기신 것 자체가 일단은 검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무릎이 옆쪽에 부착하는 그런 근육과 힘줄이 다치는 그런 가벼운 정도의 타박상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만, 이제 심하게는 또 이제 무릎뼈 주위의 골절도 이제 예상할 수는 있겠고, 이제 무릎 통증이 이제 쉬면서 며칠 정도 쉬면서도 이제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인대라든지 이제 주변 손상이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이 좀 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가 좀 많이 빠르게 심하게 또 오르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구부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까지 진행이 됐다면, 이때는 이제 사연의 환자분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검사부터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을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자동차 접촉 사고로 십자인대 부분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셨다고 하네요. 자, 이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자동차 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에 특히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또 사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사를 하시면서 부분 파열 정도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물론 수술이 우선적으로 권유되는 상황이 많겠지만, 네.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그런 활동 정도라든지 이제 검사를 통한 이제 파열 정도와 위치를 확인했을 때 이제 수술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 상황임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한번 적절히 검사를 잘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라고 하셨고 계단에서 넘어진 후에 무릎에서 뿌드득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좀 헐거워진 헐렁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무릎에서 지금 이제 50대 주부분이신데 이제 무릎에서 뿌드득 소리가 나면서 이제 단순히 소리 나는 증상만 아니라 이제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무릎이 불안정하면서도 헐렁해지는 느낌까지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무릎 안에 구조물의 손상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무릎 안에 십자인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판부터 이제 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쪽으로 부착하는 관절 연골도 같이 있는데 이제 이런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이제 다양한 관절 내 구조물들의 손상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또 계속해서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치료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네, 이제 같이 화면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방 십자인대가 같이 이제 손상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파열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무릎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안에 이제 관절액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손상된 이후에 우리가 피가 고이고 이제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이제 정상적인 치유 반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치유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수술까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된 자료처럼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이제 장시간 방치가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 자체가 이제 무릎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서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할도 물론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회전에 대한 우리가 안정성을 주는 그런 회전 불안정성을 막아주는 그런 2차적인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릎의 연골판이라든지 반월상 연골판과 관절 연골이 같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자료처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다른 이제 무릎 내 구조물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안쪽 연골판 손상과 또 조기 관절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그런 이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년 후 약 40%, 그리고 5년 후에는 약 60%, 그리고 10년 후에는 약 80%까지 무려 이제 진행이 되는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환이다라고 좀 알아두시고 그냥 둘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또 나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드물지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 중에 활동량이 적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또 걷거나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동작이 잘 잘 없으신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기라든지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또 반응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활동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십자인대가 다쳤을 때 오히려 증상이 더 크게 유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방법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가벼운 정도의 이제 불안정성만 유발되고 또 약한 정도의 부분 파열인 환자분들, 그리고 또 동반돼서 이제 십자인대의 역할이 이제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인대나 다른 연골판 손상이 없는 환자분들도 이제 이때는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경우를 설명해 주셨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이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재건술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꿰매주는 방법의 이제 봉합술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결과가 이제 50% 이상에서 실패하는 그런 이제 결과 예측도 어렵고 실패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이제 많이 보고가 되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계가 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소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침습적인 방법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는 위해서 이제 재건술까지 하지 않고 봉합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이제 특수한 골절이긴 하지만은 이제 융기골절이라고 해서 이제 이 십자인대가 부착되어 있는 뼈의 위치에서 같이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뼈를 붙이는 방법의 봉합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봉합술 외에 할 수 있는 게 재건술이 있네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표준적인 치료가 이제 재건술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 재건술, 인대를 이제 뭐 다시 재건한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봉합술보다는 이제 재건술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건하는 방법, 이제 끊어진 인대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건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손상된 십자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대를 이제 새로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같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수술 자체가 이제 관절 내시경에 이제 도움을 얻어서 하는 이제 내시경적인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도 이제 작은 구멍들을 이용해서 이제 무릎 전방을 이제 앞쪽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을 확인하는 그런 내시경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십자인대 외에 이제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될 수 있는 이제 연골판 손상이나 이제 관절 연골의 손상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보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그런 연골판의 모습과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 그리고 십자인대가 손상된 그런 모습을 내시경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보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하는 과정인가 봐요. 이것도 계속해서 내시경 사진이죠?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새로운 인대를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위치에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아리뼈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인대가 이식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뼈의 터널을 뚫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또 허벅지뼈 쪽으로 이제 인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수술용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터널을 이제 뚫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이식할 인대를 이제 무릎 안에서 이제 뼈 터널을 통과시켜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 단단히 또 고정을 해주는 이제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는 이제 이식할 인대를 준비한 모습과 이제 내시경에서 이제 인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실로 이제 통과시켜 놓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위치에다가 터널에다가 이제 인대를 이식해서 이제 수술용 이제 금속 나사들과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잘 이식해 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십자인대를 이제 재건하는 재건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 수술 이후의 재활 치료도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재건한 인대가 잘 생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수술 이후에 직후에 이제 입원해서 하게 되는 그런 재활 과정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준비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의 초기 재활 치료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수술 직후로 많이 생길 수 있는 붓기와 통증을 줄이고 또 무릎이 굳지 않도록 이제 잘 도와주는 데 집중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재활 운동, 초기 재활 운동으로는 발목 펌프 운동과 또 하지 직거상 운동이 있는데요. 이제 무릎을 직접 구부리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무릎 주변의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이제 근력도 유지하고 그리고 혈액 순환과 또 이제 이런 하지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혈전을 예방하고 또 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활 치료가 중요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재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퇴원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 그 상처가 회복된 시점인 보통 한 2주 차 정도에 이제 퇴원하시고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무릎을 이제 점차 구부리는 이제 관절범의 움직임을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무릎을 60도까지 구부려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간격으로 4주에서 6주 차에는 90도, 그리고 6주에서 8주 차에는 120도까지 굽히는 걸 목표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릎 구부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게 되겠고 이제 동시에 이제 목발 없이 걷는 그런 이제 시기도 이제 6주에서 8주 차 정도에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활 치료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무릎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5세예요. 60대시고요. 예. 네, 지금 무릎이 어떻게 좀 불편하신 상태인지 저희 이준혜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 반갑습니다. 예, 이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증상이 지금 어떤 게 가장 불편하실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무릎 뒤 오금쟁이라 그러잖아요. 네, 여보세요? 무릎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오금쟁이. 네, 거기가 이렇게 땡기고 무릎이 약간 시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쯤 됐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많이 안 그래서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무릎이 좋다는 운동만 그냥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또 괜찮다, 어느 날은 좀 심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무릎 뒤쪽 통증이 한 달 정도나 지속되셨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구부리실 때 이제 증상이 많이 뻣뻣하거나 이런 땡기는 듯한 증상도 같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잠깐만. 제가 서서 이제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 왼쪽 다리가 그런데 엉덩이 쪽으로 올릴 때 이렇게 땡기고 시큰거리고 힘이 안 들어가져요.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들의 종류고요. 혹시 저리거나 그런 양상의 통증은 아니시라고 보면 될까요? 예, 가끔은 이제 다리가 그럴 때 네. 가까이 누워 있으면 다리에 힘이 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힘 빠지는 듯한 그런 증상도 있으시고 네, 네. 그게 이제 지면을 밟거나 이렇게 걸을 때 이제 활동할 때 땡겨요.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같이 있긴 예, 하실까요? 당기고, 예.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또 전방 십자인대이기도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나이랑 이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관절염에 이제 그런 이제 예상도 같이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릎 뒤쪽이 특히 많이 당기는 듯한 그런 증상은 이제
무릎 이외에 이제 만약에 저린 증상까지 같이 동반이 됐다면 이제 허리에서부터 이제 신경이 협착되는 그런 척추 협착증의 이제 일환일 수도 있겠고, 다만 그런 저린 듯한 양상의 통증은 아니고 이제 구부릴 때 특히 나타나는 뻣뻣해지는 또는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이제 십자인대의 그런 이제 나이 드는 변화로 인해서 이제 느껴지시는 그런 불편한 감일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지금 연세가 65세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이런 관절염의 이제 증상도 같이 동반돼 있지 않는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 또는 뭐 손상이 됐을 때 어떤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했는지 한번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제 보면 6일 전에 축구를 또 하시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는데 뚝 소리 나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다친 순간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이제 그리고 왼쪽 무릎의 통증이고요. 이제 동반해서 심한 붓기와 통증을 주소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엑스레이를 준비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분의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환자분의 증상과 또 다친 상황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병력 정치를 잘 한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진단을 잘 예상해서 이제 추가 검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MRI 사진이죠? 네, 그래서 같은 부위의 이제 엑스레이 사진과 이제 MRI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밀 검사까지 하게 됐던 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십자인대 손상을 포함해서 이제 심한 붓기가 동반됐을 때 관절 내에 이제 구조적인 손상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검사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제 같은 부위를 이제 엑스레이와 이제 MRI를 봤을 때 정밀 검사에서는 뼈에 이렇게 하얗게 이제 멍이 들어 있는 이런 이제 내부 손상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림 다음으로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진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무릎에 불안정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이제 아까 봤던 이제 MRI 검사에서 십자인대의 연속성과 이제 그런 이제 인대의 긴장도를 우리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대가 이제 정상적으로 까맣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주행 경로에서 우리가 중간 부분이 이제 끊어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주행 방향에서 이제 중간 부위가 이렇게 손상이 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측면이 아니라 이제 그 전방 십자인대의 주행 방향을 따라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촬영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제 인대의 주행 방향 부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진단할 때 또 네. 이렇게 신체 진단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신체 진단했을 때 어떠셨는지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쪽에 지금 화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장에서 이제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의 무릎을 이제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전방 전이 검사라고 해서 이제 무릎을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허벅지뼈를 고정한 상태에서 정강이 쪽을 앞쪽으로 흔들어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했을 때 이제 적어도 이제 반대편과의 또 비교가 또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또 반대편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갔던 상황이었었고 이제 지금 동영상만 보더라도 이제 크게 앞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전방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의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검사는 이제 추기동 검사라고 해서 이제 무릎의 이제 회전 불안정성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자가 이제 허벅지뼈 쪽을 이제 잘 고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약간의 회전력을 주면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봤을 때 이제 십자인대가 손상이 돼서 우리가 무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구부려주는 힘을 줬을 때 무릎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힘줄에 의해서 정복이 되게 되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또 해볼 수 있는 신체 진찰하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고요. 이제 수술 후에 치료 결과 어땠는지 한번 그것도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앞 장면을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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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장에서 이제 확인했던 그런 검사이고 이제 치료 전 사진 같은 것을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십자인대가 얇은 막에 의해서 이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막이 손상이 돼서 지금 십자인대가 그대로 이제 십자인대 섬유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네. 뭐 십자인대 내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또 빨갛게 피도 같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손상의 그런 이제 사진을 제가 준비했던 거고요. 이제 치료 후의 사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를 재건수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해놓은 모습이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뼈 내로 이제 올라간 허벅지뼈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잘 재건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네.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이제 손상이 돼 있던 상태에서 치료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MRI 검사를 이제 수술 이후에 했을 때는 십자인대가 무릎 안에 제 위치에 잘 이식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지금 뼈에 터널이 뚫려 있는 위치가 음영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 관절 안에 이제 십자인대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끊어진 인대를 재건하고 재건술이 성공적이었던 그런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등산을 하다가 다치셨다고요. 네, 이제 49세 여자 환자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등산을 하다가 이제 바위에서 무릎이 꺾이면서 떨어졌던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통증과 붓기가 있으셨고 이제 왼쪽 무릎을 다쳐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이렇게 등산 중에 이제 착지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또 많이 다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는 힘을 받으면서 이제 무릎 안에 이제 십자인대에도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상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네. 네, 뒤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 안에 구조적인 손상을 의심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을 때는 가운데 보시는 MRI 사진을 봤을 때는 이제 엑스레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뼈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정화리뼈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인대가 중간에 툭 끊어진 연속성이 없는 이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내시경으로도 때 마찬가지로 네. 이제 손상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마킹해 놓은 쪽으로 이제 손상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하면 이제 치료 후에 이제 이식한 인대를 이제 그렇게 넣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치료 전과 후 엑스레이 사진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볼게요. 치료 후에도 이렇게 십자인대가 무릎 안에 이제 이식을 해놓고 또 MRI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팽팽하게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9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관절 내시경, 인대 재건수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 방법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무릎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한 십자인대 이렇게 재건한 경우에도 네. 이후에 이게 또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제 십자인대를 이식했다고 이제 또 다치지 않을 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재파열의 경우가 많게는 이제 5분 중에 1분 정도, 20% 정도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년 전에 이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걷다가 뚝 소리가 났다고 또 표현을 하셨었고, 이제 걸을 때 점점 더 많이 불편하고 절뚝 이식이 됐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무릎을 구부려다 폈다 할 때 이제 걸리는 듯한 또 이런 이제 다쳤던 상황과는 또 별개로 이런 걸리는 듯한 통증이 또 있었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분 같은 경우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이제 이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수술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수술로 재건한 네. 인대가 다시 파열된 경우에는 이제 동반돼서 이제 연골판도 같이 손상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네. 관절염이 같이 발생할 그런 확률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그래서 다시 재건하는 이제 재재건술을 저희가 계획했던 네. 환자분입니다. 사실 어떤 수술이든 재수술이 더 까다롭고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땠나요? 네. 그래서 수술 과정도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수술을 이미 받은 상태이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식할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만들고 또 고정하는 것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대가 이제 원래 이제 저희 환자분의 상태를 봤으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인대 주행 방향이 조금 다소 이렇게 수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소견을 저희가 볼 수 있었었고요. 이제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무릎의 인대가 좀 이렇게 서다 보면 이제 무릎이 이렇게 회전이 될 때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대를 조금 더 수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술적 방법을 조금 더 고민했던 환자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봤을 때 수술 후에 이제 인대가 조금 더 수평하게 이식이 되고 연골판도 많이 달아 있으셨기 때문에 같이 연골판 이식술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인대가 이제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이제 2차적인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수평 이식을 통해서 수술을 마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절 내시경 인대 재건술, 그러니까 재재건술이죠. 재수술한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사례 보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사례는 6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63세 여자분이시고요. 이제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6개월 전부터 왼쪽 무릎 뒤쪽이 아프다는 이제 주소로 오셨습니다. 전화 상담을 해주셨던 환자분과 다소 이제 겹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특히 구부릴 때 무릎 뒤쪽으로 당기는 듯한 통증을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보면 이제 MRI 사진. 이제 MRI가 되겠고요. 이제 인대가 우리가 손상이 되는 걸 이제 그런 파열과 같은 그런 인대 손상과는 또 다르게 이제 인대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막이 이렇게 벗겨지고 이제 덮고 있는 막이 벗겨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이제 그 인대 주변으로 이제 물혹이 잡히는 그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제 십자인대가 이제 나이 드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샐러리 채소의 줄기와 같다고 해서 샐러리 스톡 사인이라고 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모습인데 이제 십자인대의 퇴행성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재건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이제 물론 초기에는 드시는 약부터 그리고 주사 치료도 요즘은 많이 해서 이제 이 인대 주변의 염증을 좀 풀어주는 그런 이제 보강 효과를 노리는 이제 그런 주사 치료도 같이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거에도 반응이 잘 없는 이제 다소 좀 만성적인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인대를 축소하고 또 성형시켜주는 축소 성형술을 또 권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 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사연의 환자분처럼 이제 무릎의 증상을 단순히 이제 증상만으로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면밀한 진찰과 또 필요하면은 추가 검사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제 그렇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